우리 집 냉장고 속 모든 재료에서 만든다. 누구나 쉽고 빠르게 따라할 수 있게. 챙긴다. 맛과 멋, 그리고 건강함까지. 만들어 볼수록 빠져드는 포프리쿡. 네, 고맙습니다. 처음 뵈니까 반갑네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렸을 적에는 웬만하면 이쁜 것 같습니다. 그쵸? 아이를 낳으면 애들은 보통은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강한 예외도 있지만 보통 아이 때는 이쁘고 다 생기 있습니다. 근데 나이 먹으면서 사람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이 나이 먹으면서는 좀 안 예뻐지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렸을 적에는 좀 귀여웠는데 나이 먹고 안 귀여워졌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게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 변질되는 사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분들, 나는 진짜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좋았어, 상태가요. 근데 결혼하고 여러분 더 변화되셨어요? 변질되셨어요? 변화됐어요. 전에 어땠는데 이게 변화된 건가요? 좋아요. 믿기지 않지만 믿겠어요. 자, 변화돼요, 변화. 근데 변화 안 되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변질되죠. 사람 관계도 처음에는 좀 별로였는데 시간 지나서 변화돼서 되게 좋아지는 데가 있고 시간이 지나서는 원래 처음에 상태가 괜찮았는데 또 질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다이어트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요, 거꾸로 저는 살찌는 것에 관심이 엄청 많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랐대요. 그 얼굴에 살이 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살이 많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엊그제 들은 게 아니라 되게 오래 들은 말이에요. 얼굴에 살 없다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69kg거든요. 적당하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네, 적당한데. 그래요? 여러분 남자 아니니까 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살이나 좀 신경 쓰면 좋겠어요. 자, 저 지금 69kg인데요. 학교 다닐 때 계속 제 그 평균 저 몸무게는 63kg였었어요. 여기서 한 6kg가 빠진 채로 저는 한 30년 넘게를 한 35년 살은 것 같아요. 63kg로. 62kg. 그래가지고 허리도 한 28이었었어요. 우리 여성분들 도대체 언제적 몸 그 허리인가요? 초등학교 다닐 때잖아요. 지금도 그러시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 살을 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사진 쪄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도 잘 안 나와요. 안 나와. 너무 짜증나더라고요. 그때 처음에 핸드폰이 이렇게 카메라 잡고 이런 기능이 되면서 사람들이 셀카를 많이 찍던 그 시기여서 전 살 찌워야 되겠다. 근데 안 찌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떻게 찔까 고민하다가 밥을 먹어봤는데 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란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란을 하루에 21씩 먹기 시작했어요. 냄새 나요? 어머니, 지금도 냄새 나요, 어머니. 자, 그래가지고 저 21 먹었습니다. 근데 계란 흰자만 먹어도 안 찌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 운동할 때 그 헬스클럽에서 그 무슨 이렇게 파우더 있어요. 그거 먹으면 토 나오는 거 있어요. 2만 원. 2만 원 통. 개밥그릇 같은 데에다가 막 외국 아저씨가 막 이러고 있고 막
이제 그거를 사가지고 계란 흰자를 21개를 쪄가지고 까가지고 믹서기에 갈아서 우유에 넣고 그걸 먹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우유값이 그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계란값이. 그래서 계란 도소매하는 집에 가서 판으로 사다가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운동하면서 6개월을 먹으니까 6kg가 딱 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몸무게가 된 거예요. 여성분들, 여러분은 뭘 먹고 이렇게 찐 건가요? 여러분의 노하우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은 어떤 그런 피나는 노력으로 오늘의 이런 상태에 이르게 된 건가요? 정말 그 노하우를 듣고 싶네요, 제가. 저는 정말 제 나름대로 계란 먹으면서 6개월 동안 진짜 되게 독한 놈처럼 그거 먹으면 거의 토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쪘어요. 전 그래서 한번 딱 그렇게 6kg가 7kg가 쪄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요. 사람은 몸에 대해서 마음 먹으면 찔 수 있어. 아니면 뺄 수 있어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은 일을 경험해도 화학 반응이 다르게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종교적 신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될 건지 안 될 건지를 딱 진짜 믿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 돼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초반부터 그거는 안 돼. 내가 할 수 있겠어? 나는 안 되지. 내가 결혼을 2번 할 수 있겠어? 안 돼. 그런 분은 안 돼요. 근데 할 수 있다 그러면 3번, 4번 가능해요. 할 수 있어! 딱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딱. 예?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리고 희한하게요.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점 하시는 분한테 가서 받는 거요. 그것도 안 믿으면요. 별로 효과가 안 나요. 근데 진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그렇게 돼. 그러면 진짜 희한하게 사람은 믿는 순간부터 그게 효력이 발휘되는 게 있어요. 그게 의학에서는 플라시보 현상입니다. 말기암 환자에게 더 이상 약이 안 통하니까 의사가 아예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이라고. 그리고 FDA에서 공인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이거 기다리고 있다. 근데 우리가 미국에서 직수입한 거다. 그러면 이제 환자가 뭐를 갖게 돼요? 믿음과 소망. 그러기를 바라는 소망과 저 선생님 말이 맞을 거야 라는 믿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비타민 먹고 암 낫는 게 그런 현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게 학명 플라시보라는 현상으로 아예 규정지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믿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삶에는 크게 2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안 돼라고 믿는 사람이 있고 될 수 있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 저 강의 듣고 내가 바뀌겠어? 그런 사람 절대 안 바뀝니다. 그리고 야, 내가 무슨 스님 설법 듣는다고 바뀌어? 안 바뀌어. 스님들도 국수 안에 고기 엄청 넣어서 먹어. 엄청 넣어서 먹는다고, 솔직히. 그리고 깔아주세요. 이런 거 다 얘기한다고. 그리고 목사님들 설교 듣는다고 바뀌나? 목사님들도 제대로 못 사는데. 그 예배 그거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야, 사람이. 사람 잘? 안 변해. 그러니까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렇게 믿으면 그 누군가가 와도 잘 안 바뀌어요. 안 들려요. 그리고 이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렘브란트라는 화가 아시죠? 네. 그 화가가 그린 되게 유명한 그림 중에 하나가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 제자 2명이 길을 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래서 서로 뭔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저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되게 희한한 현상입니다. 자, 그냥 마치 이런 거예요. 저랑 맨날 같이 보던 사람인데 자기네 둘이 이렇게 김창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프리쇼에 대해서 막 서로. 그 김창옥 완전 욕쟁이 아니야? 그 욕은 나이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데 젊은 애가 엄청 욕을 하더라고. 이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옆에서 나타나서 저 지금 무슨 얘기 하세요? 그럼 저희 포프리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현대의 어떤 상황으로 나타났냐면 최근에 영국에서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가 21억 넘는 바이올린을 이게 갖고 있다가 5파운드짜리 햄버거를 먹느라고 이 여자분들이 먹는 거에 정신이 팔린 사람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먹는 거 있으면은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조수 떡볶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조수 떡볶이. 조수 떡볶이를 먹고 있는데 누가 21억짜리 이 바이올린을 훔쳐가 버렸어요. 좀도둑이요. 근데 이 도둑이 그걸 훔쳐가서 어디에다가 팔았냐면 지하철에서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팔은 거예요. 얼마에 팔았냐면은 100파운드. 요즘에 파운드가 유로 그때가 그게 파운드 시절이었으니까 한 그때 당시 돈으로 17, 18만 원 요때 파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왜 이렇게 낡은 거를 비싸게 받아먹냐. 깎아줘라. 나 이렇게는 못 사겠다. 자, 이 현상이 벌써 3번 벌어졌어요. 이 여자는 21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좋은 악기를 들고 있는데 뭐에 정신이 팔려 있어요? 햄버거에 정신이 팔려 있다가 21억을 날려버렸어요. 근데 좀도둑이 그 가치를 알아봤으면 이거를 비싸게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하철에 가가지고 값어치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한테 17만 원에 사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또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러고 안 샀어요. 자, 이런 현상이 삶에 그런 기회들이 있는데 계속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책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저는요 개인적으로 책이나 강의는 금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오신 이유는 토요일 날 금맥을 찾으러 오신 거예요. 사금 채취. 뭐 하러 오셨다고요? 사금 채취. 사금 채취. 어머니 엄청 채취 잘할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봤는데 이게 눈이 군 간부의 눈이에요. 군 간부의 눈이야. 사병의 눈은 아니에요. 사병의 눈은 아니에요. 하사관의 눈이에요. 아주 이게 딱 예리하다고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나요? 네. 어떤 일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어떤 일인가요? 저 강사 생활하고 있어요. 저한테 노하우를 쪽집게처럼 빼버리러 갔어요. 제가 바뀔 수도 있어요. 오케이.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눈빛이. 자, 오케이. 자, 그러면은, 자, 강의를 듣는다는 건 제가 보기엔 금을 채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 금 채취하는 거 보셨어요? 금은 대부분 어떻게 채취하냐면요. 금은 땅을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있나요, 금이? 다른 걸 섞였죠. 안 보셨죠? 테레비를 한 번도 안 본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금은 수많은 돌멩이 사이에 혈관처럼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그 전체를 다 이렇게 부시는 겁니다. 부셔서 그것을 이렇게 금맥이 섞인 혈관이 섞인 그 돌을 부신 채로 갖고 와서 이것을 부셔서 녹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세상의 모든 설법이나 책이나 강의나 삶은 그 요소에 이렇게 금맥이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한다라는 건 뭐냐면 상대적으로 돌의 함량에 비해서 금의 함량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의를 못하는 사람도 설교를 못하거나 설법을 못하거나 좋지 않은 책에도 사실은 그 금맥은 아주 세미하게 지나가고는 있는 게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돌인 것도 있어요. 야, 저 시원 완전 돌이다. 건질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아무리 정신을 찾고 들어봐도 건질 만한 게 없다. 그런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남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무 아까운 거죠. 그런데 사람이 그 금맥을 보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면 인간은 변화된다라고 믿는 사람은 그 금을 캐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되게 뛰어나요. 금맥을 자기가 본 거예요. 전에 변화되어 봤거든요. 자기가 어떤 말 듣고 변화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책이나 강의를 듣고 나는 내 삶이 변화된 적이 있다라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뒤에 우리 아버님 우리 잠깐 일어서셔서 소개 잠깐만 해주시고. 안녕하세요. 서중택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고.
아버님은 책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인데요. 네. 제가 6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전 국민학교. 국민학교 6학년 때. 네. 국민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많이 싸우고 좀 말썽을 피웠었는데요. 6학년에 올라가던 그 해의 3월 달에 다른 학교에서 전근을 오셨던 우리 담임 선생님이요. 정미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 명 한 명 출석을 부르면서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서중택, 그래서 네, 그랬더니, 야, 우리 종택이 참 착하게 생겼구나라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착하게 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마이크 잠깐 하시고, 그럼 선생님은 사람 말에 힘이 있다고 믿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네, 사람이 살면서 말만큼 정말 힘이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때 이후로 지금 사실 중간에 제가 69년생인데요. 살면서 나쁜 일도 좀 했겠지만 보통 사람들한테는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고요. 저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들어서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해 주시려고 하는 의식도 좀 더 있으시겠네요? 네, 그 일이 사실 계기가 돼서요. 네. 저는 지금 제가 농협에 있는데 농협에서 교육 일을 하고 있고요. 전국의 우리 직원들한테 이렇게 삶과 또 이렇게 업무에 대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마음에 희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할 때도 내가 이 말 한다고 사람들이 변화되겠어? 라고 하지 않고 사람들은 변화될 수도 있어.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포프리쇼는요,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쇼예요. 투자되는 돈에 비해서 이게 뭐가 안 나와요. 여러분 5,000원 내셨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한 150명이에요. 그럼 얼마일까요? 머리가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신이 말해서 200명이 와야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딱 150명 정도 받아요. 그런데 이 스튜디오를 빌리는데 최소 400~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강사의 출연료를 줘야죠. 그걸 연출하는 사람 또 페이를 줘야죠. 이거 서버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또 돈이 또 들어가죠. 그러니까 포프리는 되게 이상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막 10만 명 이렇게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 광고 붙이지도 않아요. 근데 이걸 왜 하겠어요? 누가 할까요? 포프리쇼 누가 하는 겁니까? 전라도 사투리 사장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왜 하는 거냐면요. 이유가 되게 단순해요. 본인이 저랑 같이 말이 어감이 그렇네요. 저랑 같이 지내면서라는 게 알고 지내면서 자신이 변화된 게 있어요. 직원들을 좀 덜 조지신다든지 뭔가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 살던 방식보다 조금 좋은 방식이 있구나. 내가 너무 삶을 이렇게 살아버리는구나. 내가 삶을 먹어 치워버리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커져도 목이 마르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사장님이 조금 변화된 게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거나 세상에는 또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우리가 살다가 힘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회사의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페이를 포프리쇼에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작권을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이거 제가 팔면 이제 누구 거예요? 제 거예요. 사장님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 벌게 되면 이제 여기하고 작별하려고요. 인생 간단하잖아요. 그냥 클리어한 거라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만에 하나라는 얘기를 합니다. 만에 하나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만분의 1이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변화되겠어? 라고 할 때 만에 하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0,000번 중에 1번 정도 변화할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은 인간에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은
365일. 10년이 되면 얼마가 되나요? 3650일입니다. 자, 그러면 만일은 얼마인가요? 여기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여기에서 주저주저합니다. 어떤 모임이나 여기에서 딱 나지 않죠. 그러면 거의 30년 전후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의 평균 연령이 정말 이제 높아져서 100살, 너무 오래 살라고 하지 마시고요. 너무 오래 사는 거 좋지 않습니다. 자, 90살 정도만 살고 심하이 한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0년 동안 인간에게 있어서 만에 하나는 딱 몇 번 오는 겁니까? 3번 오는 겁니다. 딱 3번.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인간은 변화를 받아보면 만에 하나라는 숫자가 조금 더 자주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런데 만에 하나가 나에게 오겠어? 라고 하면 변화에 대한 믿음과 경험과 확신이 없으면 인간은 변화를 믿지 않아요. 그러면 만에 하나가 2만에 하나, 3만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에 하나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현상이 딱 되면 그 사람은 5천에 하나, 3천에 하나, 1000에 하나로서 변화가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마음에 거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 되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지. 이건 어디에 구호인가요? 해병대의 구호입니다. 안 되면 되게 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기우제 지낼 때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와이 우산 갖고 나와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비 올 때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어떤 변화를 받았으면 그 변화로 우리는 점점 만에 하나가 늘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변화 안 되셨다면 만에 한 번은 인간에게 꼭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변화될 겁니다. 그러면 점점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 마이다스의 손이 됩니다. 닿는 대로 뭐가 됩니까? 닿는 대로 황금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무대에서도 보면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교주하고 사기꾼의 차이는 둘 다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사기꾼은 자기 한 말 자기가 안 믿어요. 그래서 고도의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주는 자기 말 자기도 믿어요. 진짜 믿는 거예요. 네. 이 사람은 사기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진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교주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변화를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에 하나가 우리의 삶에 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만에 하나를 체험하면 우리는 만에 하나가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서 5천에 하나, 1000에 하나, 그리고 몇백에 하나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얘기해 주신 농협에서 오신 선생님처럼 그 말 한마디나 그 이야기 한마디가 자기의 삶을 변화해서 또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삶을 움직이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